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연병수입니다. 자,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KT와 그리고 이화여대, 교육청, 법률기관 그리고 의료기관이 함께 디지털 안전, 공존, 책임이란 세 가지 주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공존과 관련해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 타인 존중, 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고 또 미래교육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유튜버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분명 조별 과제인데 왜 애들이 자료를 안 주지? 얘들아, 우리 조별 과제 내일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각자 자료조사 맡았던 것들 얼른 정리해서 보내줄래? 아, 맞다. 완전 까먹고 있었다. 근데 나는 어떤 부분 조사하기로 했지? 너는 사진 찾아서 보내주기로 했어. 오케이, 오늘 밤에 보내줄게. 여기. 그러면 정리 좀 잘 해줘. 뭐야? 자료 출처도 제대로 표시 안 돼 있네? 아, 이거 가짜뉴스잖아. 가짜뉴스를 확인도 안 하고 사용했네. 얘들아, 내가 문제 내볼게. 왕이 넘어지면? 그게 뭐야? 킹콩! 그럼 왕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그건 또 뭐야? 우왕좌왕. 완전 재미있지? 야, 너 조별과제 안 하냐? 해야지. 10분 뒤에 내가 할 거야. 지금 할 일을 미래의 나에게 미루기. 얘는 이렇게 매번 농담이나 하고. 이번 조별과제도 쉽지 않다. 우리 친구 혼자 조별 과제를 막 정리하고 있어요. 혼자 이게 막 다 하려다 보니까 한숨을 푹푹 쉬는 상황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도 조별 과제를 혼자 늦은 밤까지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 안 자냐 했더니 끝이 나지 않는다.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친구들이 다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원을 덜 다니는 저희 아이가 최종적으로 그 자료 정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시간에 쫓기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고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자료들을 막 긁어서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읽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를 다 한 번씩은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친구들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모둠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공간에서 올바르게 협동하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께서 알기 쉽게 쏙쏙히 낱낱이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정리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듭니다. 우리가 프리라이더라고 안 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네,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디지털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더 힘듭니다.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기분이 상하면 아예 접속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 대면 활동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협력적 활동을 할 때에는 서로 정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런 대면 활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본 영상에서 친구가 자료 출처도 표지 않고 막 보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디지털 공간에서 얻은 정보 역시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 없이 이런 걸 긁어다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기로 협동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같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나무 위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간혹 이렇게 함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오픈 사이트에는 잘못된 정보가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생한 사례를 저희 아이를 통해서 봤는데요. 최근에는 과제를 시작을 할 때 챗 GPT에 일단 넣어서 그 결과물을 본 후에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키거나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내거나 네,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이 챗 GPT를 돌려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온 건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고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정말로 이것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요즘에는 더욱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지털 공간 안에서 뭔가 서로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정보들이나 악플 같은 사례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협동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나무 위키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나무 위키에도 부정확한 정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 협동을 방해하는 요소, 또 가짜뉴스, 딥페이크, 표절, 악플 이러한 것들도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짜뉴스, 딥페이크, 표절, 악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동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마 가짜뉴스에 한 번씩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낚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허위 정보인데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조작된 기사를 사실이라고 믿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의 경우에는요, 문화 컨텐츠 안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서 영상을 조작하고요. 이것으로 사이버 범죄나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제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을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표절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또 더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이득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공간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이고 그곳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디지털 공존과 관련해서 사연의 관찰 영상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디지털 공존에 관련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디지털 책임, 이 책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시민 원팀에서 개발한 디지털 시민 탐험대 프로그램은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 디지털 공존은 자기 정체성, 타인 존중, 공유 협업의 3가지 세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존 영역에서 디지털 세상 속 나를 바라봐요 차시는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의견을 나눠요 차시는 타인 존중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함께 협동해요 차시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